언니들, 요즘 너무 덥죠? 펄펄 끓는 날씨 속에서 그래도 시원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달에 제가 장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비가 기다려질 정도의 폭염이네요. 정말 여름이 왔다라고 하기에는 유난히 더 더운 날들인데요. 수시로 폭염주의하라고 완전 문자가 오고 있는 와중에 실내는 덥지 않아서 방심하고 있다가 저는 얼마 전에 한낮에 잠깐 이동하느라 거리를 걷는데 5걸음 정도만 갔을 뿐인데 온몸에서 땀이 막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덥겠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건 더 이상 더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절절 끓는다라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 몸속 액체도 곧 끓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달까요? 이렇게 너무 더운 날은 선풍기보다도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양산이 낫다고 합니다. 최대한 뜨거운 곳에 오래 있지 않아야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늘을 많이 활용하시고 물을 정말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언니들 모두가 이번 여름을 정말 안전하게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레주파 활동가 모두의 마음을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시원한 곳에서 듣고 계시기를 바라며 2주차 방송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키워줘요.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량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8월 2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익명님입니다.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방탈출을 다녀왔어요. NPC가 직접 등장하는 공포 테마였는데 저는 원래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섭고 사람이 제일 무서운 타입이거든요. 캄캄한 테마 안에서 언제 어디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이 진짜 공포보다 더 소름 돋더라고요. 중간중간 완전 암전까지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간이 절반쯤 지나니까 슬슬 NPC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다리는 후들후들, 눈물은 그렁그렁, 머릿속엔 오직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뿐이었죠. 너무 무섭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고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킬러들의 쇼핑몰이었어요. 거기 진만이 삼촌 이름 3번 부르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급한 마음에 애인 이름을 3번 불러봤습니다. 당연히 애인은 와주지 않았고 당연하죠. 저는 계속 덜덜 떨면서도 어찌어찌 끝까지 무사히 플레이 마치고 살아나왔어요. 애인아, 그 순간 진짜 보고 싶었다. 집에 가자마자 애인 꼭 끌어안고 잠들었다는 훈훈한 결말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네. 방탈출. 근데 제가 이 익명님의 너무 귀여웠던 점은 그 애인 이름 3번을 불렀다는
그건데요. 만약에 이 애인분께서 이걸 들으시면 되게 어리둥절할 것 같은데 나를 불렀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그 애인분은 할 거 하시면서 다른 곳에 따로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같이 간 거 아닌 거 보니까. 저도 이 드라마잖아요. OTT에서 하는 킬러들의 쇼핑몰이라는 드라마 저도 좋아하고 지금 나온 시즌도 보고 있는데 그 나름 되게 멋있단 말이죠. 안 본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삼촌으로 나오는 이동욱 배우님일 거예요. 그 배우가 연기를 하는 그 삼촌 역할이 되게 뭔가 멋진 킬러의, 멋지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멋졌던, 그리고 지금도 나름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킬러의 역할인데 그 삼촌 이름을 조카인 다른 주인공이 김혜준 배우님께서 해요. 그래서 그 조카분께서 정진만 이렇게 부르면 항상 위험할 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요소 중에서.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애인을 불렀다는 것은 이 익명님께서는 애인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나름의 좀 감동적이면서 귀여우신 것 같다라는 포인트로 저는 좀 받아들였는데, 물론 그때는 정말로 힘들어서 불렀겠지만 그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 애인 이름이 생각났다. 제가 그 애인이라면 너무 뭐랄까요, 감동적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상대가 나를 온전히 믿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 보통 막 무서울 때 엄마 뭐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울 때, 어릴 때부터도 그냥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어떤 분은 뭐 아빠일 수도 있고 뭐 할머니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애정하고 애착하고 기대는 상대를 자꾸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관계를 잘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 나랑 되게 가깝게 잘 형성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그 애인분이라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뭐 집에 가서 애인을 꼭 끌어안고 잠들었다고 하시니까 정말 해피 엔딩으로 잘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다음번에는 이 익명님께서는 가능하면 공포 테마는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런 걸 또 즐기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분이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런 힘든 상황을 찾아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다음번에는 좀 좋은 평안한, 그냥 오히려 차라리 최대 스릴러 정도의 테마 정도를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익명님께서 잘 다녀오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이 더운 여름에 그 땀이 쏙 들어가는 정말 서늘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또 좋았던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하네요. 이렇게 익명님께서 사연 보내주시면서 신청해주신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라는 곡이 있는데 정말 제목이 참 어울리네요. 저도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오 도경수의 괜찮아도 괜찮아 듣고 올게요.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 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8월 2주차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농인 성소수자와 연대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혐오 수어의 삭제와 대안 수어 등재에 대한 요구와 연서명을 국립국어원에 전달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한국수어사전에 있는 성소수자 관련 수어가 혐오와 비하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는데요. 현재 한국수어사전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각각 성행위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을 뜻하는 수어를 붙이는 동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인 성소수자 단체인 한국농인 LGBTQ+에서는 지난 2021년에 언어학자 자문 등을 거쳐 대안수어 37종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립국어원에서 농인 사이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안수어 등재를 미뤄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농인 사이에 실제 용례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 국립국어원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농인 LGBT+에서는 국가기관이 사전에 먼저 등재하여
대한수어를 농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하며 국립국어원이 하루빨리 성소수자 혐오 수어를 삭제하고 대한수어를 한국수어사전에 등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를 통해 상반기에 관련 연구를 추진한 바 있고 하반기에 농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상황이라고 하니 국립국어원의 조속한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띵동은 긴급 모금 소식입니다. 성소수자 단체 6곳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서울 신촌의 공동사무실이 관리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급하게 이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를 위해 활동가들이 서울 전역을 찾아 헤매었고 다행히 적절한 공간을 찾게 되어 대학로 근방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 단체가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많은 짐을 이동하고 사무실을 조성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예상돼서 긴급 모금이 열렸습니다. 긴급 모금을 요청하는 6개의 단체는 비욘디 무지개재단,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큐라이프 협동조합,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 그리고 한국 퀴어 아카이브 퀴어락입니다. 아마 레주파를 통해 그간 언니들이 만나본 단체들도 많을 텐데요. 한국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오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단체들의 이사에 힘을 보태고 싶은 언니들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후원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 모금은 9월 5일까지 진행되며 긴급 모금 이외에도 새 사무실 집들이, 디지털 감사장 등 다양한 후원 이벤트가 계속돼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 계좌이체를 통한 모금 후원뿐만 아니라 카드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올여름 이 단체들의 이사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언니들은 비욘디 무지개재단, 서울 퀴어문화축제, 큐라이프 협동조합,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 KSCRC, 한국 퀴어 아카이브 퀴어락, 이 6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SNS에서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띵동은 제6회 춘천 퀴어문화축제 소식입니다. 벌써 6회를 맞이하는 춘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제6회 춘천 퀴어문화축제는 소양강 퀴어자랑이라는 슬로건으로 퀴어들의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노래를 잘 하지 않아도, 춤을 잘 추지 않아도 함께 놀며 웃고 울고 서로를 발견하고 싶은 퀴어들을 환영하는 이번 모집은 8월 19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팀이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소양강 퀴어자랑에서 즐겁게 퀴어력을 뽐내고 싶은 언니들은 춘천 퀴어문화축제 SNS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6년 8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할애의 2주차 방송 사랑으로 퀴어줘요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너 이렇게 여자라면 다 좋은 거야?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연애하는 거야? 나도 한 3년 정도 된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내 이상형이 뭐지? 나는 지금 애인이랑 괜찮은 걸까? 연애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연애를 하면서도 또 생기는 것이 연애 고민 아닐까요? 이리 와서 경험 많은 언니랑 같이 얘기해 볼래요? 연애 숙녀 캠프. 네, 안녕하세요. 연애 숙녀 캠프 벌써 8월에 캠프가 찾아왔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되게 많은 사연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얘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되게 흥미로운 사연이 들어와서 얼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우선 저만 상담을 해드릴 것은 아니니 저희와 함께하는 소아 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잘 지내시나요? 너무 덥습니다. 아까 도착하셨을 때도 되게 지쳐 보이는 표정이시던데. 이거는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네. 공감할 수밖에 없고 에. 너무 덥죠, 여러분들? 그쵸.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도 8월 중순이고, 아마 저희가 10일 날 본방송이 나가니까 14일이 말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들 든든하게 기력 딸리지 않게 잘 챙겨 드시면서 이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는데, 또 약간 뭔가 이 건강과 관련된 그런 사연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을 이번에 또 바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소아님이 되게 재밌어 하실 할 말 많으실 것 같은 사연이라서 이번에도 소아님께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애인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저희는 곧 있으면 6주년이 되어가는 30대 후반 커플이에요. 애인과 우리의 노후가 어떨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겁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어서도 손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호호 할머니 커플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노후에서 애인의 건강이 너무 걱정돼요. 저는 건강식도 좋아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는 반면, 애인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와 마라탕이고 운동을 정말 싫어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애인이지만 아마도 신체 나이는 제가 더 어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저는 애인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늙어가고 싶은데, 애인의 건강을 챙기고 싶어서 운동을 제한하거나 영양제를 권하면 애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애인과 같이 헬스장을 다니고 싶어서 제가 PT도 끊어주기도 했거든요. 애인은 고마워하면서도 매번 운동 갈 시간이 되면 몸이 안 좋다거나 피곤하다거나 아프다거나 바쁘다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지고 싶어 하곤 했어요. 매번 이런 애인을 설득하고 졸라서 PT를 갔는데 그게 너무 지쳐서 이번에 다시 PT 갱신하는 게 고민이 됩니다. 다른 운동 하고 싶은 게 없냐고, 같이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세상에서 처음으로 운동 만든 사람이 누구냐며 울상만 짓는 애인을 보면 귀엽고 안쓰럽다가도 애인의 미래의 건강이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애인의 건강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을까요? 애인이 언젠가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서 운동도 하고 그럴 수 있긴 할까요? 네, 정말 진짜 애정이 가득한 사연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하래님께서 네, 헤어지라고 말하지 않는 최초의 사연이지 않을까. 혹시 모르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빨리 다른 노후의 호호 할머니를 찾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뭐랄까요,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갱생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상황을 봐야지 알 수 있어서 이 사연만으로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의 좀 이런저런 생각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일단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정말 그냥 애인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애정이 가득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조금 이분의 계획에 조언을 조금 더 드리고 싶다는 생각인데, 소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되게 예쁜 사연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 저는 그다지 찬성하는 쪽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왜요? 건강이 걱정된다. 근데 글쎄, 걱정이 걱정으로만 끝나야 되는데 네. 거기서 그 이상을 이제 원하잖아요.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PT를 끊어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요일 수 있거든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네네. A는 정말 그게 너무 싫을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네. 걱정돼서 하는 것들 중에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영역들이 저는 있어요. 예를 들면 애인이 자꾸 짧은 치마를 입어요. 아유, 그거는. 나는 네가 걱정돼서 그래. 혹은 뭐 애인이 하루에 1일 1식만 해요. 걱정되죠? 근데 A는 그게 편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또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은 걱정으로 끝내야 되는데 네.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는 왜 이렇게 해주지 않아?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까지 가는 것은 본인이 좀 통제를 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일일일식 솔직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 상대방의 건강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명백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일식이 편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가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애인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을 서포트를 해야죠. 예를 들면 뭘 서포트 나랑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조금 더 먹인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일 일식을 하면 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에 일일 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걱정된다는 표현은 많이 하겠죠. 나 걱정이 돼. 그리고 뭘 자꾸 이제 간식 같은 걸 계속 챙겨줘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끔. 이거 맛있더라. 그래? 그럼 내가 좀 더 챙겨줄게. 아, 뭘 하자보다는 그냥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군요. 그게 저는 좋은 방향인 것 같은 게. 근데 그게 베스트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압박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그리고 이게 좋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되면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다는 조언이 그런 방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뭘 그냥 하자 하는 거는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최소한 뭐 헬스장을 가든 어떤 운동 어떤 종목을 하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인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 해왔고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숨쉬기도 운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르는 것도 운동일 수 있어요. 그냥 침대에서 굴러다니는 것도 힘들어할 수 있고 집에서 뭐 돌아다니거나 청소만 해도 운동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앞에 슈퍼를 갔다 와도 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주고 오늘 원래 굳이 안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뭐 잠깐 나가서 뭐를 사왔다. 잘했다고 저는 그냥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같이 산책 나가준다거나 그냥 놀러 갈 때 저는 예를 들면 그냥 어차피 버스 타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은데 너는 버스든 택시든 아무거나 타고 와도 된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싶다. 거기서 만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아니 근데 나는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넌 택시를 타고 와도 된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 진짜 자전거 타기 싫으면 진짜 싫으면 나도 택시를 타겠지만 나는 오늘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어 하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날씨가 너무 좋거나 하면 그 옆에서 애인인데 그래도 그 상대방도 애인인데 나만 그 사람을 좋아서 막 따라다녀서 어떻게 억지로 사귀는 게 아닌 이상은 보니까 뭐 6년 차 커플이고 같이 뭐 미래도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면 아유 그래 얘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 정도 같이 타주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운동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 얘랑 놀아준다. 는 느낌으로 뭔가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수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 너무 배고파서 이거 먹을 건데 하면서 옆에 있으면은 그냥 조금만이라도 맛만 보여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먹이는 것처럼 저는 그런 식의 유도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이 이제 사실은 그 저희 커플도 이런 비슷한 양상이에요. 제가 이제 거의 운동 중독이고 거의가 맞나요? 그냥 운동 중독. 제가 운동 중독이고 네. 그리고 저는 건강식을 좋아해서 그 애인과 같이 하는 식사 외에는 그냥 닭가슴살과 밥이 디폴트인 사람이고 근데 그게 그냥 저는 제 스타일이 그게 맞아요. 뭘 먹는지 고민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아 맞아요. 저도 좀 그래요. 근데 가끔은 애인이 너 맛있는 것 좀 먹어 이러면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어요. 너 왜 그것만 먹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얘기를 했어요. 난 이게 진짜 맛있고 너랑 같이 뭐 새로운 걸 먹으면 되지. 내가 아침 점심까지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게 난 너무 스트레스야. 근데 처음에는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다르니까 본인과.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느끼니까. 그치. 근데 오래오래 나를 보니까 십몇 년 동안 그러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 그에 대한 느꼈구나. 보답으로 닭가슴살을 너무 맛있게 삶아서 항상 쟁여주시거든요. 맞아요.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간 거죠. 이거는. 그리고 반대로 애인이 회사에서 점심을 안 먹고 일일 일식을 해요. 저녁을 저와 함께 먹는 게 전부예요. 그 일일 일식이 그거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아침도 안 드시고 안 드시고 왜 그렇게 하냐? 회사에서는 맛있는 걸 먹고 싶지 않대요. 먹으면 체하고
그리고 일이 너무 많대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회사에서는 먹으면은 오히려 오후에 졸리고 그냥 굳이 먹고 싶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자거나 쉬고 싶다. 맞아요. 이런, 예. 근데 저도 걱정을 했지만 그 외에 뭐 토마토 주스를 사준다든지 뭐 단백질 바를 좀 구비해 준다든지 뭐 간식 맛있다 그러면 계속 사서 같이 보낸다든지 그러면 어느 날은 또 먹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근데 맞아요. 지금 이분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뭔가 건강, 영양제와 PT 영양제, 운동, 뭐 건강식 뭐 이런. 요거 너무 어려운 방법이에요. 맞아요. 특히 운동을 안 하는데 PT를 끊는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쉽지 않은 날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이거는 정말로 자기의 의지가 없으면 진짜 힘든 일이에요. 누가 자기의 의지가 있어도 환경이 안 되면 힘든데 그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나의 의지도 있고 그럴 수 있는 환경들 어떤 시간적으로나 뭔가 뭐 그런 상황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모든 게 다 돼야지 할 수 있는 게 영양제, 건강식,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환경을 내가 만들어줄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환경은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뭐 언젠가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서 운동도 하고 그럴 수 있긴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애인분은 원래 운동을 잘 안 하시는 타입이세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지금은 하세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걸 알죠?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해요.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PT를 또 한참 같이 다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키웠어요. 네. 근데 강아지와 함께 할 때 본인이 체력이 떨어져서 네. 이제 산책을 길게 못 한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체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PT를 엄청 열심히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근데 못 만나면은 그럼 평생 운동을 안 하는 걸까요? 글쎄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네. 20대 때의 술자리와 네. 40대 때 뭐 술자리나 다르죠. 비교를 해보면 네. 일단 뭐 20대 때는 저희 뭐 새벽 4시가 되든 뭐 6시가 되든 다음날 아침까지 해장술까지 하고 가고 그렇죠. 그랬죠. 예. 근데 사실은 30대만 지나가도 그렇게까지 놀면 야, 너 대단하다. 그렇죠. 일단은 아침 해를 보는 것도 아니, 점점 힘들어지고 해는커녕 일단 그 자정을 넘어간 순간부터 슬슬 떨어지는 체력도 있고. 이제 10시 넘어가는 술자리는 거의 참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늦게 하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 예, 얼굴만 보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달라지는구나 이걸 느끼는데 어느 순간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분께도 그런 게 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하고 영화를 싶은. 보는데 영화를 보는 시간에도 내가 집중을 못하네 라든지 뭔가 그게 본인한테 와요. 그러면 그게 아주 큰 뭐 대단한 PT나 운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활동 에너지를 좀 많이 늘려볼까? 그냥 이런 식으로만 가도 충분하거든요. 변화는. 그러니까 산책을 좀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나는 집수를 좋아하는데 네. 바깥수를 먹어본다든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다 그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점을 찾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주변에서 좀 들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뭐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건강검진 같은 걸 했는데 어떤 체중 감량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내 네. 건강 문제로 그럴 때 운동이나 이런 쪽 말고 그러면은 다이어트 약을 먹어야지 한다거나 아니면은 굶어야지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이분이 그 상대방 분이. 그래서 무조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악설처럼 저는 성선설과 성악설처럼 저는 좀 꼭 다 그런 건강한 방식의 사고방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실제로 할 것인가? 안 할 수도 그냥 있다. 그냥 점점 쇠약해 가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없지 않잖아요. 그래요? 있어요. 실제로 있고. 그냥 뭐 늙어서 그렇지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미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 자체가 재활로서 필요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거나 예. 아 이거는 더 이상 이 재활이라도 해야 된다가 돼서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포함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때까지 두는 게 맞을까요? 다 좋은데 저는 일단 PT는 갱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PT는 뭐 PT가 다 답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던 방식으로 저는 제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애인도 약간 운동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제가 집에서 뭐 스쿼트를 할 때 한 번만 같이 따라해 줄래? 자세 한 번만 봐줄게. 해서 그냥 한 번 그냥 정말 하루 1회에서 하루 3회만 해도 너무 좋다고 잘한다고 안 하는 칭찬한다거나 것보단 맞아요. 1회 하는 게 0회보다 낫고 그럼요. 저도 그렇게 3회 생각해요. 하는 게 1회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겪어봤던 사람이랑 아예 안 하다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또 힘들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 PT를 친구한테 받을 때 그 트레이너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옛날의 몸으로 돌아갈 순 없다. 그 누구나 옛날에 내가 괜찮았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나를 최적화시키고 그걸 유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점점 떨어져가는 그 상황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떨어진 상황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가 나을지 어떻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옆에서 해가면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시켜가지고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붙잡는 것이 나을까라는 거를 생각해봤을 때 물론 상대방은 그거를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낄 수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라면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로 많이 쇠약할 때 결국 내가 그 병수발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이게 정말 건강이 걱정이 이게 본인이 건강이 걱정돼서 이제 사연을 보내신 건지 아니면 제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네. 같이 헬스장을 다니고 싶어서 PT를 끊어줬는데 네. 운동 갈 시간이 되면 뭐 몸이 안 좋다거나 피곤하다가 지금 여기서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몸이 안 좋다거나 피곤하다거나 아프다거나 바쁘다거나 지금 4개나 들어갔거든요. 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지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애인을 설득하고 졸라서 PT에 가는 게 지친다. 요거는 본인의 지금 스트레스거든요. 그쵸, 스트레스죠. 저는 요거 보면서 역시 모든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같은 핑계를 대는구나 정도로 근데 생각했네요. 이거는 이제 다른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넌 왜 건강을 신경 쓰지 않아에 이게 스트레스인 건지 아니면 이건 해야 되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성실하지 않아? 왜 돈을 냈는데 PT까지 끊어줬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고 뭐 말을 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 뭐 약간 이런 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 상황인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거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거기까지 가면 그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어떻게 보면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서 별개의 문제니까 이거는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고 싶다는 것은 본인의 욕심이에요. 같이 운동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네. 저도 트라이를 굉장히 여러 번 했지만 네. 그냥 쫄라요. 저도 네. 그냥 내가 운동 가르쳐 줄게. 그 요즘은 대여해 주는 데 있어요. 시간 스튜디오 대여. 네.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 제가 이제 개인 PT죠. 제가 해드리는 거죠. 해봤어요? 제가 해주는 거죠, 제 애인을. 그러니까 PT를. 그렇게 해봤어요. 네, 어때요? 좋아하시던가요? 한 일주일간 화장실에서 끙끙 소리를 내더니 다시는 안 해. 하체를 털었군요. 별로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1일 스쿼트 매일 1회 또는 매일 3회만 해도
이게 오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보통 그렇게 개인 PT 해봐요. 3회만 했겠어요? 소아님께서. 한 시간은 넘게 했죠. 그쵸. 근데 하체 그것만 시켰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겠죠. 전신을 다 했는데 저는 너무 재밌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소아님 입장에서는 약하게 했다 생각했고. 그럼요. 그래요. 근데 어찌됐던 제가 막 쪼르니까 애인이 한번 들어준 거죠. 저는 그 마음만으로 너무 감사했고 그 이후에 힘들어하는 애인을 보면서 이제 이것은 안 되겠군. 그래서 대신 날이 좀 좋으면 저녁 먹고 좀 걸을래?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맞아요. 술을 마시고 예를 들면 바깥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 바퀴 조금 돌고 가기.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강 데려가기 아니면은 제가 그 자전거를 진짜 옛날부터 원래 저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완전 연애 초반 때 자전거를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운동을 안 좋아하는지는 몰랐고 그때는 제가 그냥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자전거 탈 줄 알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했는데 괜찮대요. 자기는 좋대요. 그래서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애인이 생각했던 좋아하는 정도와 제가 좋아하는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났던 거죠. 아니 근데 자전거를 네. 누가 취미로 그렇게 몇십 킬로를 타요? 몇십인 그 정도 타긴 했네. 몇십까지는 아니고 한 20km대까지는 타봤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10km도 못 탈 때도 있고요. 근데 엄청 빠르게 타시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탈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애인이랑 가면 처음에는 애인이랑 가는데 저는 그냥 처음에 타는데 갑자기 애인이 안 보여요? 헉헉거리고 안 보이고 헉헉거리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한번 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연애 초반이라서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애인이 조금은 더 참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 행복해해서 조금이라도 따라가준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조금씩 늘고 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몇 년 그렇게 태우다 보니까 날 좋을 때 태우다 보니까 꽤 늘었나요? 잘 따라와요. 이제 잘 따라오고 제가 좀 컨디션 안 좋으면은 제가 능가하나요? 살짝 힘들어요. 능가는 못해요. 제가 좀 살짝 힘들게 제가 근데 앞질러 가는 걸 저는 애초에 좋아하기 때문에 저 앞에 가끔씩 제가 뒤에 있긴 한데 제가 앞에 있는 걸 유지하는 게 조금 버거울 때도 있어요. 몸이 안 좋을 때는. 물론 몸이 안 좋을 때 자전거 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애인이 저보다 못하니까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나름 속도를 좀 즐기고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내가 해줄게 이거는 뭐 그건 본인의 욕심인 거고 누누이 말하지만 네. 이거 같이 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 여러 방향을 계속 맞아요. 하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 애인도 그게 좋아서 조금 더 노력해주거든요. 맞아요. 그게 좋은 방향이에요. 심지어 그때 저도 애인이랑 처음에 같이 탈 때는 애인 속도에 맞추면 저는 사실 이건 자전거를 탔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자전거에 올라가 앉아 있었던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좀 맞추다 보니까 애인은 애인대로 좀 미안했는지 나 두고 가도 돼 하는데 어떻게 두고 가요. 그래서 대신 그러면은 천천히 오고 있어라. 우리가 가는 코스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빨리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애인이 뭐 A, B, C, D까지를 가야 돼. A를 거쳐 B를 거쳐 C를 거쳐 D를 찍고 돌아오는 코스면 A는 지금 A까지 오고 있어요. 저 혼자서 막 달려서 D를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럼 A는 오다가 한 B쯤에서 저랑 만나요.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같이. 그러면은 저도 저대로 좀 충족이 되고 애인도 나 나름 뿌듯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어디를 찍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서 점점 서로 익숙해지면은 서로만의 어떤 그런 규칙이나 코스나 그런 루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런 뭔가 액티비티한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활동적인 모임 같은 거를 같이 어디 나간다거나 아니면 둘이서 뭐 활동적인 여름에 뭔가를 빠지 할 같은 수도 데를 있고. 좀 가서 논다든지 그런 그런 것도 것도 있고 진짜 물놀이만 해도 어마어마한 운동량이긴 하거든요. 심지어 제 애는 물을 무서워해요. 제가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조금씩 들어오더니 요새 물에서 놀아요. 물론 제가 더 오랫동안 물에서 수영하고 다니긴 하는데 애인분이 좀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무엇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냥 나 좋아하는데 그러면 애인이 옆에서 얼쩡거리고 있거든요. 그냥 얼쩡거리게 둬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구경하라고 두고
맞아. 그러면 나 강요하면 이렇게 안 할 돼. 건데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있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는 물놀이 컵라면 먹고 있어. 응, 맛있는 거 먹고 있고 여기서 맥주 마시고 있으면은 나 조금만 요 앞에서 물장구 치고 놀고 있을게 이렇게 하면서 막 풍덩에서 놀고 있으면은 자기도 주섬주섬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좋아 보이면은 그냥 옆에서 와서 발이라도 담그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게 되니까 그게 스며드는 거죠. 조금씩. 근데 안 맞으면 안 하면 돼요. 나만 놀면 되고 옆에서 이제 다른 걸 하게끔 하면 되는데 맞아. 모든 걸 막 헬스를 같이 간다거나 PT를 무조건 같이 한다거나 너무 뭐 본격적이에요. 그리고 PT 힘들어요. PT는 PT는 네. 저처럼 운친자만 네. 좋아서 하악거리지. 심지어 저도 PT를 이제 해야 되면 하는데 PT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애초에. 그리고 저는 운동 좋아하는데 저는 애초에 헬스라는 맞아. 쪽을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요새 또 전 국민이 네. 런닝에 다들 미쳐 있잖아요. 아, 네. 근데 런닝은 너무 본격적이고 그냥 맞아. 둘이서 예쁘게 옷 입고 나가서 종종 고름으로 왜 슬로우 런닝이라고 네. 하죠. 그런 거 같이 하면서 아니면 밤에 그런데 돌아다니면 막 댄스 하시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 다리 밑에서 꼭 다리 댄스 밑에서.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같이 참여해가지고 막 놀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세요. 네. 데이트를 하는데 집에서만 TV 보고 이런 거 말고 밖에 나가면 그거 자체가 이미 활동이 되고 맞아요. 또 그리고 추억이고 날 좋을 때 아니면 이 더운 때는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 뭐 밤이라든가 이럴 때 산책을 일단 자주 나가 보세요. 밖에서 그냥 지금 밖에 너무 저런 거 보고 싶어서 아니면 하늘 보고 싶어서 그냥 이게 그런 것만 해도 운동을 돼요.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데이트를 놀자. 계속 맞아.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여기 가서 뭐 이거 좀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걸으면서 그것 좀 볼까? 그렇죠. 같이 손잡고 좀 걸을까? 근데 그게 운동이라고 안 느껴지고 그냥 나랑 노는 거고 그치. 데이트하는 걸로 느껴지면 오늘 진짜 피곤하게 놀았다 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분은 놀았다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애인분이 오늘 너무 좋았다 이러면 이제 성공인 거거든요. 맞아. 그럼 이제 그거를 반복해서 하고 또 다른 거에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그리고 그거 할 때 꼭 중간에 애인이 좋아하는 걸 넣어주세요. 뭐 이제 나간 김에 애인이 좋아하는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애인이 좋아하는 코스를 가는 길로 만든다거나 꼭 그거를 넣어야 돼요. 나 혼자서 나만 생각하면 지금 사연자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면 데이트식으로 코스를 짜볼까 했을 때 데이트로 한강 뭐 2km 걷기 뭐 10km 걷기 이런 거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은 철인 3종 경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왠지 그럴 위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한번 말씀은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애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와 마라탕. 그럴 수 있죠. 맞아요. 피자와 마라탕 좋아할 수 있지 왜. 피자랑 마라탕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집 근처에 조금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곳에 피자집이 있으면 날 좋을 때 갔다가 배불리 먹고 좀만 걷다가 버스 탈까? 뭐 걷다가 뭘 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다가 보면 그냥 걸을 수도 있는 날이 언젠간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막 먹고 바로 누워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좀 이런 식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빈도로 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주 1회 피자를 먹는다, 주 1회 마라탕을 먹는다, 그 정도는 뭐 괜찮죠. 요새 뭐 마라탕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게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랑 마라탕인 거지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먹을래 하면 그럼 피자, 마라탕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 건강식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인도 생각을 영원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마라탕은 야채 위주로 먹는다면 꽤 국물을 많이 먹지 샐러드라고 않는다면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냥 뭔가 찬 거보다는 맞아요.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샤브샤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라탕도. 근데 국물은 드시면 안 돼요. 국물을 국물과 빼면 분모자 당면, 넓적 당면 이런 당면류 안 드시고 빼면은 야채 먹으면 너무너무 훌륭한 그러니까 면류를 안 넣고 국물을 거의 적셔 먹는 정도면 사실상 그냥 매운 샤브샤브이다. 물론 그 기름이 안 좋긴 하지만 그 정도 치팅은 뭐. 그거는 사람인데 뭐 어디 나가실 거예요? 뭐 무슨 뭐 몸에 뭐 무슨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그 아까 하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쿼트도 안 하는 것보다 하나 하는 것보다 3개가 낫듯이 마라탕 먹을 거면은 먹자 대신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거 이런 식으로 좀 한 끗만 조금 바꿔주고 본인도 그냥 좀 양보하시고 좋아하면 맞아요. 그리고 영양제는 영양제 사실 드시는 거 있나요, 하래님? 저는 비타민을 좀 챙겨 먹어요. 종합 저는 비타민? 종합으로 먹어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비타민 C는 그냥 일부러 챙겨 먹는 게 있고 비타민 D를 제가 좀 두드러기가 한때 좀 심하게 날 때가 있어서 그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타민 D랑 C랑 그거 2개는 챙겨 먹어요. 이 영양제도 정말 본인이 내가 뭐가 모자르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모자란 걸 먹게 되는 순서가 맞지. 근데 그게 있어요. 이 인간이 요즘의 인간들은 생각보다 많은 걸 잘 챙겨 먹기 때문에 부족한 뭔가 비타민이나 이런 야채 같은 거 생야채를 잘 안 먹으면 뭐 비타민 C가 모자랄 수 있고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잘 생각해 보면은 섭취되는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반드시 영양제를 다 챙겨 먹어야 될 필요는 없고 살다가 그 사람의 뭔가 신체 반응이나 뭔가 건강 검진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나 부족한 게 나온다 싶으면은 이게 내 식생활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면 그러면 챙겨 먹으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조인 거지. 그리고 애인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눈이 침침해. 근데 그러면 눈에 좋은 영양제를 먹었을 때 본인이 나아짐을 느끼면 아무도 안 시켜도 그걸 찾아 먹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애인분이 어쩌면 지금 그 신체 나이가 본인이 우월할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아닐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해보세요. 그리고 운동을 진짜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더 건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운동을 진짜 안 하는데 그냥 근육이 원래 좋은 근수저일 그럴 수도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삶의 그 에너지가 또 엄청 큰 거고. 그냥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상 굳이 운동 그렇게 안 해도 근육과 어떤 대사량이 좋을 수도 인자강 있고 부류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분할 수 있지만 운동 열심히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검사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를 해봤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애인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더 나이 많은데 내가 신체 나이는 더 어리네? 이러면서 그냥 뽐내세요. 놀리고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일단 영양제는 저는 되게 비추인 게 오히려 과하면 그 사람한테 적합한 영양제가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몸에 좋다고 하니까 먹어 해가지고 과하면 그 과다증이 또 있어요. 어떤 영양 성분들은. 그래서 그걸 과하게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차라리 부족할 때 챙겨 먹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꼭 같이 받으시고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를 같이 보고 이거는 이제 명백한 사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수치로 확인하시고 그때 뭔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매년 하시면 좋겠다. 그거를 같이 해서 뭐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또 대책을 같이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질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걱정이 그 사람을 위한 걱정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저는 또 그런 느낌이 들고 일단 저희가 이런저런 상황을 좀 가정해서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 뭐가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상황에 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면 이런 시도도 해볼까 저런 시도도 해볼까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일단 강요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저희의 일관되고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운동을 아주 좋아하시는 소아님과 나름 저도 건강 얘기 맨날 하고 건강 관련된 코너도 한때 했었고 그리고 뭐 그런 관심이 많은 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말이 많아지게 됐는데 다른 듣고 계신 언니분들도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거나 뭐 상대방의 입장이시거나 하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8월에 연애 숙녀 캠프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9월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언니들 행복합시다.
그거 아시나요? 본방송 기준으로 이번 방송이 있는 주 금요일이 말복이더라고요. 언니들은 복날에 어떤 음식으로 기력을 채우시나요? 저는 이런저런 음식을 많이 먹어봤지만 지금까지 제일 행복했던 복날 음식은 콩국수인 것 같아요. 콩국수 자체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는 원래도 콩국수를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언니들 근데 혹시 콩국수에 소금파, 설탕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이나 설탕을 넣어 먹는다고 하는데 소금파와 설탕파에서 원하는 콩국수의 맛이 정말 저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과연 뭘까요? 저는 바로 순정파입니다. 저는 소금도 설탕도 일절 넣지 않습니다. 오로지 콩물 그 자체의 맛을 즐깁니다. 혹시라도 콩물을 비리다고 생각하지 않는 언니들이 계시다면 꼭 반드시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대로의 콩물로 콩국수를 한번 즐겨보세요. 콩물 자체의 맛도 더 잘 느껴지고 국수 자체에서 은근하게 느껴지는 달고 짜고 고소한 그 탄수화물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콩국수는 또 국수면을 또 어떤 걸로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더 얘기하다 보면 정말 방송을 한 회차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클로징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입이 터질 줄은 몰랐는데 언니들과 더 수다를 떨고 싶지만 밤도 늦었으니 오늘 방송은 이만 마쳐보겠습니다. 다음 달 2주차도 더 신나게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